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야미 주식입니다. 어젯밤에 나스닥이 0.95%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외적으로 많은 악재가 일어나다 보니 시원한 반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젯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onsumer Price Index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3월 10일날 발표된 CPI는 2월 지수로 7.9%를 예상을 했는데 7.9%가 딱 나와서 예측에 맞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예측 이상으로 CPI가 발표되지 않은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나 이번 2월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CPI는 지난 2021년 9월 5.3%부터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여 7.5%까지 갱신을 해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이 Consumer Price Index는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나온 반면 식품과 에너지의 가격 상승 등을 제외한 이 Core Price Index에서는 컨센서스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을 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식품과 에너지 모두를 포함한 Consumer Price Index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Consumer Price Index 내에서는 이렇게 Food, Energy Commodities의 Gasoline Fuel Oil, Energy Service 내에 Electricity Utility Gas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외에 새로운 자동차, 중고차와 트럭, 그리고 Medical Care 및 에너지 외 서비스, 그리고 좀 더 아래 집값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항목에서의 물가가 지난해 대비해서 올라 지난해 대비 7.9%의 가격 변동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음식 부분에서는 아주 살짝 올랐고요. 새로운 자동차라던가 중고차 및 트럭, 그리고 장신구 등등의 가격을 본다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조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7.9%라는 전체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견인한 것은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2012년 2월 에너지 가격의 상승률은 3.5%로 2021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2월달에도 이렇게 유가의 가격이 90달러대를 오가면서 에너지의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3월달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에너지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비록 UAE가 원유 증산을 바란다고 하면서 오펙 기구를 대상으로 원유 증산을 독려할 것이라고 했지만 몇 시간 가지 않아 UAE는 다시 원유 증산은 개별 결정이 아닌 오펙 기구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했고 정말 안타깝게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리더스들은 바이든의 전화를 거절하면서 유가의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이 원유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을 텐데 전화를 거절했다는 것은 원유값을 조만간 낮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바라던가 말이죠. 그 다음 부분은 여기 쉘터, 집값을 볼 텐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행이게도 집값은 이렇게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값 렌탈은 장기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만큼 집값의 상승 반영이 대체적으로 조금 느리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여기 Zamper National Rent Report에 의하면은 집값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크게는 13%나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유가가 진정하여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낮아지고 안정을 찾았을 때 그때 집값이 반영된다면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는 그 사이에 집값 또한 빨리 안정을 찾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렇게 거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의 투자 심리 지수는 지금 최악인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어떠한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꾸준히 스파이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여 공부를 했고 여기 이분들의 움직임까지 참고를 하면은 투자에 있어서 근거를 또 하나 얻게 되는 것이겠죠. 참고로 이분들은 미국의 국회의원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최근 2월달에 매수한 주식이 있는데요. 여기 테일러 그린은 러시아가 침공을 하기 하루 전에 원유기업인 쉐브론과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인 NE를 샀고요. 로버트 윗맨은 2022년 1월 28일날
에너지 ETF인 XLE를, 그리고 마크 그린은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 2012년 2월 9일 ET를 10억 원어치 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NLC에서도 10억 원어치 샀네요. 그리고 버지니아 폭스는 2022년 2월 15일 날 PAA, PPL, PSX를 매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ET인 에너지 트랜스퍼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마크 그린이 2012년 2월 9일 날 매수한 ET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2012년 2월 9일이니까 마크 그린은 딱 이때 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가격은 거의 9달러 후반에서 이렇게 10달러 초반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매수했을 때 대비해서 벌써 약 26%나 올랐기 때문에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 트랜스퍼의 프라이스 프리 캐시 플로우는 아직 4도 아닌 3.98로 굉장히 여전히 저평가이고요. 기업의 펀더멘탈은 물론 미국의 국회의원인 마크 그린 또한 10억 넘는 돈을 써서 ET를 매수해 주었기에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크 그린이 샀든 안 샀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어쨌든 지금은 원유의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산량을 높여나간다면은 미국에서 가장 장거리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트랜스퍼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 자원들이 유통이 될 것이고 이것은 기업에게 있어서 이득으로 돌아올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님 요청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크게 떨어졌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SEC 측에서 과거 트럼프가 사인을 했던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가 발동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중국과 같은 해외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했을 때 미국의 회계 절차에 준수하여 실적을 기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 3월 29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3년 연속으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중국 기업들은 딜리스팅 당할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연속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아 딜리스팅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중국 정부 측에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지켜질지 말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러한 기업 이외에도 충분히 그 외 중국 기업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심리 때문에 중국 기업의 주식들이 대거 하락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과 이러한 전망 가운데 무엇을 참고할지 또는 어떤 기업을 투자하면 괜찮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추가로 중국 기업의 주식들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